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 안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해 온몸에 퍼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첨단의료 복합단지 안의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최근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해 제약사와 17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을 연 지 3년 만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현재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의 4개 센터 평균 가동률은 45%, 신약개발지원센터만 70%를 넘고 나머지 센터의 장비 가동률은 2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장비를 가동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실제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원을 갖다가 한계점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재단이 자립할 때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지난해는 50%, 올해는 30% 수준만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아예 국비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약 개발에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싹이 나기도 전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R&D 한다고 다 쏟아부었던 게 정권 바뀌면은 그건 또 무용지물 덩그렇게 건물만 남거나 그리고 고가의 비싼 장비가 들어가서 별로 활용도 안 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가 2025년까지 50% 수준의 재정 자립화를 요구했다며 약속대로 국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기상도를 예측해봤더니 올해 산업계 날씨는 여전히 흐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눈 또는 비로 전망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먹구름이 들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계 경기 침체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산업기상도를 만들었는데 먼저 철강과 섬유의료업은 흐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고 수출 관세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사정이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는 국내 소비 부진에다 중국의 내수마저 살아나지 않아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조금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중국 수요 둔함이 대형 바이어들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소폭 한 2.1% 증가에 머물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산업들을 보면요. IT와 가전 산업의 경우 맑음으로 나타나서 올해 전망이 좋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조선업과 함께 가장 나쁜 단계인 눈 또는 비로 예측이 됐습니다. IT와 가전은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드론 등의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이고 자동차는 국내외 수요가 모두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건설업의 날씨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탓에 조금 흐림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찰이 운전 중에 증강현실 게임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한국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2월 한 달 동안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한 사례를 30여 건 적발했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포켓몬고 게임을 하며 몰던 차에 여성 2명이 치여서 1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은 친환경 농식품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25세 이상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환경 농식품을 구입한다는 비율은 79.4%를 차지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구매한다는 응답도 23.8%나 됐습니다. 또 공급량 부족으로 친환경 농식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반 농산물로 대체한다고 답해 친환경 농식품의 물량과 판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가 포함된 올해 보육 예산을 지난해보다 7.7%인 335억 원을 증액한 4,665억 원으로 편성해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재 139개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30개 더 지정하고 5억 원을 들여서 울진과 상주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유아 인성 강사 200명을 더 모집하고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영아반 보조교사 550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2,100여 곳에 보육아동은 7만 1,000여 명, 보육교직원은 15,700여 명입니다. 대구시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 52호를 특별 공급합니다. 동구와 달서구, 남구 등 대구도시공사에서 보유 중인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이하 원룸 형식으로 보증금 180만 원에 월 7만 원 수준입니다. 대구와 대구 주변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14일까지 대구도시공사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대구의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 불부합지 토지는 3만 5천여 필지로 전체 필지의 5.8%, 면적으로는 17.4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1,800여 필지를 재조사했습니다.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웃과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을 겪거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과 마을의제 공모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이웃 주민과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신청 가능한데 모두 54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의제 공모사업은 마을을 활동 거점으로 마을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2개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15곳 안팎이 각각 500만 원 전독씩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훼손돼 바꿔간 지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 소손권 교환 실적은 680여 건으로 전년보다 2.3% 줄었지만 장수는 13,000여 장으로 29% 늘었고 금액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79%나 늘었습니다. 화재로 불탄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5만 원건이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원동산과 도동서원 일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화원 역사재현지구와 도동 유교 역사지구 등 국공유지 23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437억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